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89%, 그리고 코스닥은 0.55%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렇게 상승 마감한 것은 지난 금요일 밤에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하고 유럽 시장이 왜 상승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미국하고 유럽 시장이 상승을 한 것은 앞으로 시중에 돈이 풀릴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말이냐면은 지금 현재 전 세계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퍼져가지고 이 회복되던 경기가 다시 위축될 수도 있다는 불안한 투자 심리가 퍼지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돈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이런 불안한 심리가 퍼져 있을 때 여기 뭐 어김없이 중앙은행에서 나서서 그럼 그 부족한 돈 내가 채워줄게 이런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고 또 이 중앙은행은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적극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도 좀 봐야 되고 또 위원들끼리 의논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을 보고서 신중하게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좀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은 현재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에서 먼저 나서가지고 지급 준비율을 낮추면서 경기 부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저렇게 나서서 경기 부양을 하다 보니까 연준에서 다시 경기 부양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유럽 중앙은행이라든지 일본 중앙은행에서 다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올랐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감은 뭐 180도로 매일매일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장중 현재 제가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 유럽 주요국 증시를 보면은 또다시 파란색입니다. 기대감이 꺼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뭐 그냥 앞으로 예전처럼 돈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그냥 앞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위험 변수들이 계속 생길 수가 있으니까 현금하고 주식 비중 잘 챙겨가면서 적당하게 종목 순환 장세에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주식 비중, 현금 50% 비중 이렇게 유지하는데 물론 요거는 딱 정해진 건 아니고 각 개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년이 보장된 내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라고 그런 분들께서는 주식 비중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년이 보장된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식으로 수익을 내지 못해도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좀 현금 비중을 좀 낮게 가져가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뭐 돌발 우리가 뭐 지금 경기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을 팔아서 내가 현금을 좀 써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주식 비중을 좀 작게 가져가고 현금 비중을 오히려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뭐 통상적인 경우는 뭐 50대 50 정도 이렇게 가져가도 되는 거고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저것도 난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무식함이 장기교를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계속 들고 있는 겁니다. 여튼 지금 기대감에 의해서 시장이 오늘 잠시 올랐는데 뭐 내일도 계속 오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그냥 우리는 현금 비중, 주식 비중 잘 유지하면서 개별 종목 장세를 우리가 대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앞에 마주하게 될 위험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요거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좀 우리가 좀 출근을 좀 해야 되는데 한국은행이 오늘 7월 12일 어떤 게 나왔냐면은 물론 요게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 결과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3, 4분기 때 어떨까? 대출을 갖다가 어떤 태도로 보이고 있는가? 뭐 그런 내용인데 예전에 이와 관련해서 지금 보험 뭐 하는 데서 논문을 하나 발표한 게 있습니다. 좀 오래된 건데 그때 조사를 할 때 저거를 보고서 과연 장기 금리를 갖다가 예상할 수 있겠는가라고 분석을 좀 해봤더니 예상할 수는 없답니다.
금리가 어떻게 될 건가 예상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뭐 금리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예상하자는 게 아니라, 요거는 현재 우리가 대출이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는 거라서, 지금 은행들이 지금 대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면은, 일단 여기 요 분들, 이분들께서 이런 자료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는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좋은 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3, 4분기 은행들이 대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조사를 좀 해봤더니, 가계대출 중심으로 해서 강화 기조, 돈을 잘 안 빌려주겠다. 또 그리고 비은행권 금융기관에서 모든 업권에 돈 안 빌려주겠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가면은 점점 더 돈을 갖다가 빌리기 어렵다, 이런 겁니다. 요거는 금융당국의 아마 의사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잠시 이제 이게 요약본이거든요. 요약본을 좀 보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뭐 2, 4분기죠. 2, 4분기 가계주택을 보면, 그런데 지금 3, 4분기 때 보면 마이너스 18은 안 좋은 겁니다. 더 안 좋은 거예요. 더 대출을 쪼고 있다는 겁니다. 주택도 마찬가지고 일반은 엄청 쪼고 있다는 거예요. 대기업도 지금 쪼고 있고, 중소기업은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좀 낫는데 어떻게든 뭐 쪼고 있다. 이런 대출을 갖다가 하반기 가면은 점점 더 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비은행, 여기 상호저축은행이라든지 뭐 카드 있잖아요. 보험 이런 회사들 보니까 지금 전부 다 지금 3, 4분기 때 대출 태도가, 그러니까 이 대출을 갖다가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예전보다 대출을 받기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용 위험이 높아지죠. 파산의 위험이 높아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예상치 못한 위험이 닥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가장 먼저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이 바로 이렇게 파산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그 뉴스 옛날에 놓은 게 있는데 좀 대충 보니까 요게 지금 보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4대 은행 있죠. 지금 전부 다 집계한 게 아니라 좀 큰 은행들, 여기 하나, 우리, 신한, 국민, 요 4대 은행에서 조사를 했더니, 대출 중에서 1년 이내 만기, 1년짜리, 1년도 안 되는 그 대출이 지금 500조 원이 넘었었다고 합니다. 심각한 거죠. 500조입니다. 500조가 넘었었다 그래요. 그래서 대출을 갖다가 지금 요 중에서 대부분이 뭐 이자 잘 내면은 그냥 넘어가겠죠. 넘어갔는데 부실화 될 수 있는 요 돈들이 엄청 지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요거 꼭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는 방법은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현금을 챙기고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돈 버는 방법은 우리보다 걔들은 더 적극적으로 임합니다. 현재 최근에 우리 시장이 조금 하락했던 거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퍼졌다 아닙니까? 많이 퍼지니까 세력들이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이용을 해서 공매도를 해버린다 아닙니까? 그럼 시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대출이 부실이 있다, 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걔들도 공매도 재료로 서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가계 대출을 갖다가 좀 연장을 해가지고, 원래 9월달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2월, 올해 말까지는 일단 뭐 연장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자만 내면 되는 걸로. 그런데 이걸 무작정 계속 연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이게 끝낸단 말이에요. 끝내고 나면은 이제 상환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부실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올해 말까지는 정부에서 가계 부실을 어느 정도 막아주고 있으니까 약간은 안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파산 위험이 적극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요건 좀 위험 요인이고, 또 그리고 수급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그 롱숏 펀드라고 기억나십니까? 우리 시장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박스권 시장을 이렇게 움직였다 아닙니까? 이때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투자증권에서 롱숏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좀 잘해 먹었죠. 그런데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작년부터 쭉 올랐잖아요. 오르다 보니까 그냥 그동안 하던 그러니까 패시브 펀드, 시장 그 지수 자체에 투자하는 펀드는
액티브 펀드보다 성과가 안 좋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상승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투신권에서 액티브 펀드를 많이 만들어서 출시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액티브 펀드가 그렇게 지금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직도 예전에는 이게 굉장했었는데 지금은 좀 예전만 못하죠. 그런데 가장 큰 게 보니까 한 1조 4천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요겁니다. 신형 밸류 고배당 펀드인데, 여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시장이 계속 좀 상승하게 되면 이 증권회사에서 투신사에서 액티브 펀드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게 더 설정의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장을 볼 때 외국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투신권 있죠. 투신하고 그리고 사모펀드, 특히 이 투신이 참 그동안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는데 다시 투신의 시대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투신 쪽으로 매수하는 종목들 자세히 연구를 좀 해서 함께 좀 포트에 편입하고 한다면은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고, 액티브 펀드는 종목 장세에 상당히 좀 유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주식과 현금 비중을 자신의 투자 상황에 맞게 이렇게 잘 좀 정리를 해서 좀 들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가는 거는 파산의 위험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예상치도 못할 위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예전처럼 작년처럼 은행에서 전방위적으로 돈을 풀기는 좀 어려울 거다. 그래서 우리는 종목 장세로 접어드는 게 좋은데 종목 실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수급적으로 좀 본다 그러면 이 투신권에서 액티브 펀드가 아직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은 점점 더 설정액이 커지고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투신의 수급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게 좋겠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수급을 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시장 수급을 좀 보면은 전반적으로 뭐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내일 또 괜찮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유럽 시장 아까 봤죠. 지금 주요국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철강 금속 업종, 금융 업종 이런 업종으로 대충 돈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철강 금속 업종이나 지난번 분석을 할 때 보니까 지금 초보자들이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 상당부 올랐다가 지금 떨어졌다가 이렇게 가는 요 기술적 분석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손절선을 딱 정해서 끊을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수급이 딱 들어올 때 그 타이밍 보고 들어갈 수도 있어야 되고, 또 물론 뭐 장기 투자하면서 물량 늘리기로 대응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이 목표가를 정해가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계획을 수립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상당히 대응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보자들은 모르면 들고 있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튼 이렇게 돈이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력들이 관심을 가지고 매수한 종목도 살펴보니까 오늘 이렇게 25개 종목이 된다. 상당히 많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다르게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에 관심 통합 분석이라고 해서 아마 파워 엑셀레이를 이용하신 분들은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건 주가 선도 비중으로 지금 정리가 된 겁니다. 주가 선도 비중에서 이 개인들이 많은 것들은 웬만하면 좀 제끼는 게 좋겠죠. 외국인들이 많은 것, 또 그리고 앞으로는 투신이 주가 선도 비중이 좀 상당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고, 또 그리고 연기금이 주가 선도 비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 보니까 일단은 뭐 세력들이 다 평균 매수 단가 빨간색이다 보면은 다 수익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익률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한 107%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외국인들이 현재 손해보고 있는 종목은 요 아래 이 종목들입니다. 삼성중공업, 뭐 한국전력, 보험주에서 현대해상 이런 종목들 손해보고 있는 것으로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일단 외국인들도 수익 중, 뭐 전반적으로 세력들이 다 일단 수익 중입니다. 그래서 분산 비율로 이렇게 좀 봤을 때 이 세력들 분산 비율이 지금 낮은 거, 특히 외국인들이 이 낮은 거 보면은 삼성중공업하고 한국전력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이 삼성중공업하고 한국전력은 단기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기는 어렵지만 이 장기적 관점으로 이 종목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죠. 그냥
모르겠어요. 자녀에게 지금 정려를 내가 해야 된다. 지금 이 시점에 해야 된다. 자녀에게 정려를 했는데 그게 차명계좌로, 부모의 차명계좌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주 사고 팔고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립식으로 그냥 계속 갈 것 같으면 이런 거 가야죠. 삼성중공업이나 여기는 안 나왔지만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이런 거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고, 한국전력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런 돈 많은 자산가들이 그냥 꼽아 놨는 돈, 그런 걸로 보고, 한국전력은 좀 체크해놓고, 이런 거 좀 봐야 돼. 일단 요거 두 개는 분산 비율상으로는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세력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세력들은 포스코를 가장 많이 매수했어요. 이렇게 되면 오늘 포스코 이거 추가 매수 시점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일단 좀 보면은 그러네요. 아직은 뭐 특별히 이래 참 그러네. 어쨌든 요거 같은 경우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지점은 맞는 거죠. 장기적으로 볼 때 이야기입니다. 경기 민감주. 근데 참 들어가기는 참 어중간하다. 초보자들은 큰일 나요. 지금 아예 뭐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또 연기금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투신 말로 옮기면 좀 보도록 할까요? 투신은 포스코, 삼성전기, 기아, 현대해상 이런 종목들 많이 매수했습니다. 앞으로 요 투신 요 잘 봐야 돼요. 이 아들이 나한테 돈을 많이 벌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액티브 펀드가 좀 더 활성화되어서 펀드 매니저들이 예전처럼 좀 각광을 좀 받고 돈을 좀 벌고 하다 보면은 요 투신 요거 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요런 종목들을 매수했는데 일단은 좀 살펴보니까 일단 요 위에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파란색으로 찍힌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되고, 나머지 요 종목들 있죠. 나머지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볼 필요도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요거는 오늘은 종목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점검을 해보고 내일 장중수급 분석 시간에 따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단기적으로 상승해서 조심해야 될 종목들도 좀 있긴 한데, 이 너무 많습니다. 임해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 보면 지금 현재 보는 게 CJENM입니다. 요거 중간에 좀 마감 시향에 몇 번 나왔었죠. 그때 우리가 이게 수급들 보고 하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했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니 조심해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와서는 좀 들어가기가 좀 그래요.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좀 기다렸다가 생각 좀 해봐야 되고, 여튼 여기에서 그런 데 나오는 이 분석되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여튼 뭐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시장이 좀 올랐다고 해서 내일 또 갈 거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전처럼 중앙은행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돈을 풀기가 좀 그렇고, 중앙은행에서 돈을 좀 푼다 하더라도 은행들 대출 태도 분석한 거 보면은 3, 4분기 때는 대출을 좀 쪼은다라고 분석이 된다 아닙니까? 점점 우리 앞으로 파산의 위험이 하나하나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일단 정부에서 여러 가지 좀 조치를 좀 취해뒀기 때문에 파산의 위험을 우리가 맞이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차피 금리 인상은 좀 진행이 될 거고, 경기는 나아질 거고 하다 보니까 현금 비중, 주식 비중 우리가 잘 좀 조절해서 다녀야 되는 거고, 또 개별 종목 투자에 있어서도 투신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또 시장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